자, 오늘은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을 좀 리뷰를 거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개념을 명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혼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 무엇에 이 데이터에 평균을 따져주고 표준 편차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집단의 전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뽑음으로써 표본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표본을 몇 개를 뽑을 것이냐, 즉 표본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을 때 나 6개를 이렇게 뽑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보라돌이로서 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6개를. 파란색으로도 6개를 뽑을 수 있을 것이고, 핑크색으로도 6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뽑을 때마다 이 값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을 가지고 뽑았을 때 얘네들을 무엇으로 보겠다? 확률 변수로 보겠다.xi의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xi의 평균은 즉 표본의 평균인 거예요. 표본의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뽑았기 때문에 i는 1부터 n까지요. n개 뽑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표기하자. 그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요 변수들의 평균, 우리가 평균 뭘로 나누니까? 개수로 나누니까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고요. 표본의 분산, 즉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놈은 똑같이 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즉 x1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하고 x2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해서 어디까지 xn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한 것에 더한 것의 평균을 이야기한다면 표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생각할 때 원래는 n으로 나눠야겠지만 무엇 때문에?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유도를 1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지난 시간이었고, 얘를 샘플에 있어서의 S의 약자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얘는 표본 분산이에요. 그러면 얘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xi의 표준 편차라 하는 것은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라 표현했던 얘는 S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쵸?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이런 표기를 가지고 오고 요런 정의로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오케이, 그래서 표본을 뽑았을 때 이 x바와 이 x바, 요거 원래 빨간색이어야겠죠. 요거는 빨간색에서 뽑았으니까 요 x바와 보라색에서 뽑은 x바와 파란색에서 뽑은 x바와 그 다음에 핑크색에서 뽑은 x바를 접근을 한다라면 요 표본 평균들이 서로 분명히 다를 거예요. 즉 뽑는 행위에 따라서 요 x바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해서 그 다름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요 x바 또한 확률 변수로 보겠다 해서 이 x바의 표본 평균인 x바를 확률 변수로 볼 것이고 얘의 확률 분포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무엇을 파퓰레이션의 특성을 반영해야 돼 했더니 쫙쫙쫙쫙 나가봤더니 얘가 되더라는 걸 찾았고, 얘의 분산은 무엇에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얼마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더라. 따라서 이것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오늘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할 거냐면, 실제적으로 파퓰레이션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평균을 몰라요. 모집단이니까 모르지. 그런데 이 샘플을 통해서 x바의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이 x바의 값을 가지고 이 m을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표본 조사에서 하고자 했던 행동이죠. 모집단에 있어서의 그 무엇의 모수를 표본에서의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정규분포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경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교과 외의 과정인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면 정교 분포를 자, x가 모집 단위 정교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x라는 변수가 평균 m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더라. 그럴 때 m을 평균을 중심으로 요만큼이 시그마만큼이 갔어. 그러면 요만큼의 너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68.27%의 자료가 여기 안에 다 들어와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만큼 더 가볼게요. 시그마만큼 더 가서 이 시그마만큼 갔을 때 이만큼의 넓이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95.45%의 자료가 이 너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너비가 0.9545를 나타내고 너비의 값이 그 뜻은 자료가 이만큼 95.45%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시그마 더 갈게요. 시그마만큼 더 간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만큼은 너비는 0.9973을 나타내고 그 뜻은 요 너비 안에 요 구간 안에 무엇이 데이터가 99.73%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개의 표준 편차 구간의 자료에 68.27%가 들어가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개의 얘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고 얘는 m-2 시그마가 될 테니까 두 개의 표준 편차 구간에는 95.45%가 포함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경험 법칙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규 분포와 관련시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실제로 모집단에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샘플을 뽑아왔을 때 그 표본 평균은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것은 평균 m과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면 x라는 모집단의 변수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표본을 n의 크기로서 표본의 크기 n만큼을 뽑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표본을 뽑아오겠다. 그 표본의 표본 평균 또한 무엇을 따를 것이다?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표준 정규화를 생각을 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 준 정규화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표준 정규화를 시키게 된다라면 Z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을 테고 얘는 뭘 따라야겠어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을 따라야겠죠. 그럴 때 이 과정에서 무엇을 거쳐야 된다? 아하, Z라는 변수는 우리 표준화 시키는 거 X바에서 M을 빼고 얘를 뭘로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파트에서 표준 정규화를 시켰다라는 요 파트를 생각을 한다라면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된다라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런 형태로 평균을 0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평균 0을 중심으로 여기가 조금 그림을 자, 얘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러분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져보면 이만큼의 넓이가 0.95가 나와요. 다시 한번 쓰면 얘가 됩니다.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확률은 0.95가 나와요. 오케이. 선생님들이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쓰면 Z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96은 요거 X바 마이너스 M분의 M을 요걸로 나눈 것이 되겠죠. 얘의 평균이 0.95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양변에 요거를 곱하도록 할게요. 양변에 요거를 곱하도록 할게요. 0이 아니고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거쳐주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 마이너스 m과의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의 확률이 뭐라고요? 0.95라는 확률인 거예요. 확률은
모평균은 지금 변함이 없어요.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다? 모평균이다라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모평균, m이 궁금하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m만을 남겨놓을게요. m만을 남겨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x바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들? 그러면 정리를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확률이 0.95다로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중심이 누구로 바뀌었다? m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난 이제 m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m은 요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인 범위가 무엇을 모평균 m을 포함할 확률이에요. 포함할 확률. 즉 여러분이 구한 x바 구했잖아요.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x바 구했고 표본의 크기 때문에 n을 구했어. 그럴 때 모평균을 포함할 범위를 찾아낼 수 있다. 그 확률을 얼마로? 0.9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등식 여러분이 착착착 정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얘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선생님들 교과서에 있는 해석을 좀 가지고 와볼까요? 해석 교과서에 이렇게 드려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구한 요 구간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얘의 구간을 이름을 붙여줄 거야. 0.95 즉 95%의 신뢰 구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내가 뽑은 이 x바라는 놈이 m을 포함할 확률이 95%다라는 거야. 즉 95%의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즉 너가 뽑은 표본들이 95%의 신뢰도를 반영해서 이 구간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m의 값을. 즉 m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구간을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걸 되풀이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표본 평균도 달라지고 그것에 따른 신뢰 구간도 달라질 거예요. 즉, 첫 번째 x바 아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을 것이고 보라색도 있을 것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본 평균들이 각각 추출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95%의 신뢰 구간으로서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하겠다? 내가 지금 요 표본들을 뽑는 이미 추출의 행위를 100번 했어.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이 M에 근접할 가능성을 0.95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신뢰도 95% 추정했을 때 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크기가 N인 표본의 이미 추출을 되풀이하여서 신뢰 구간을 구했어. 요 파란색이 신뢰 구간이야. 이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이 신뢰 구간 중에 95%가 즉 신뢰 구간이 100개가 나왔다라면 이 100개 중에 95개가 뭘 포함한다? M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 신뢰 구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신뢰 구간이 항상 M을 포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95%의 신뢰도를 가지고서 내가 뽑는다라고 하면 내가 신뢰 구간을 10개를 뽑았어. 그러면은 9개 내지 8개가 M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해서 신뢰도가 95%만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요것과 연결이 되겠죠. 지금 95.5% 즉 요거 왜 갑자기 1.96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까? 표준 편차에 대해서 2개짜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2개짜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나 그럼 3개짜리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네, 맞아요. 3개짜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1개짜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개짜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개짜리는 포함할 신뢰도가 68%면은 아무래도 95%랑 99%보다는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 드시나요? 해서 2개짜리와 3개짜리를 많이 추정을 해요. 오케이?
해서 정규 분포 표 미안해요. 정규 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은 그 실제 관측 값을 스몰 x 바라고 하겠다.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구한 것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겠다. 95%의 신뢰 구간은 얘가 될 거고 99%의 신뢰 구간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한다면 2.58과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들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만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항상 제시가 됩니다. 우리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예제예요, 선생님들. 모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니까 얘가 시그마가 10이라는 거죠.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미 추출이 n이 100이래요. 즉 x가 뭘 따른다?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으니까 m인 거고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표본 크기가 100이네요. 표본 크기가 100이다 해서 x가는 그럼 뭘 따르니까 m, 얘를 얘로 나눠주니까 100을 10의 제곱과 나눠주면 1제곱이 되겠죠. 얘에 관련해서 표본의 평균이 62.5다. 실제 관측각 값이 62.5가 되는구나가 나왔을 때 각각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선생님들. 요 제시된 걸 이해를 한다면 얘는 바로 나오겠네요, 선생님들. 95%의 신뢰 구간 얘를 활용해야겠고 얘는 무엇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1.96이 Z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으로서의 0.95%의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Z는 뭐였는데요? X바 마이너스 M을 누구로 나눈 거? 얘로 나눈 거잖아요. 얘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각각 얼마인데 얘는 62.5가 나오고요. 얘는 몰라요. 얘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요 1이 나오네요.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무엇이 62.5 마이너스 1.96이 m의 구간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무엇이다? 신뢰 구간이다. 해서 얘 정리해주면요. 60.54보다 크거나 같고 m은 64.46이다. 즉 m값은 61, 62, 63, 64 자연수라면 이런 것이 될 거야. 실수라면 60.59도 될 수 있고 어떤 확률로서 0.95 즉 신뢰도 95%의 신뢰를 가지고 m이 여기 있을 거라고 나 추정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99%도 여러분이 해보신다라면 요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네요. 얘 확률이 0.99로서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누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58이 Z의 범위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Z 대신에 뭘 대입한다? 얘 대입한다라고요. 다시 한번 쓰면 2.58에 X바 마이너스 M을 시그마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라면 방금처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X바 대신에 얼마? 62.5를 집어넣고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정리를 해주게 되면 62.5 마이너스 2.58이 m을 포함하고 62.5 플러스 2.58이 m보다 큰 수로서 제시가 된다 해서 95%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신뢰 구간은 얼마? 59.92보다 크거나 같고 65.08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신뢰 구간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99%의 신뢰를 가지고서는 얘를 추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교과서 예제입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무게를 정규분포로 따른대. 오케이. 그런데 64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 크기가 먼저 나오네요. 그 무게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얘가 이 실제 측정한 표본 평균이 300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 측정한 표본 평균이 300인 거고 표본 평균이 선생님들 그래서 이름 기억하시라. 표본 평균이 300이라는 거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우리가 뭘로 표기했던 이 S라고 표기했던 게 10g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신뢰도를 95% 추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우리 시그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한 모집단이 매우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라면 표본 표준 편차를 뭘로 대체를 하겠다?
표준 편차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모평균 m에 대한 구간은 실제값 3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 대신에 10을 넣어서 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선 예제와의 차이점은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표준 편차로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고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해결하셨나요? 첫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느 밭에서 수확한 딸기의 무게를 전기분포로 따른대요. 오케이. 그럴 때 임의로 N개를 추출을 했대요. 안 나왔네요. 근데 그것이 평균이, 즉 얘기는 안 했지만 얘는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 20g. 표준 편차가 5g이라는 뜻이에요. 즉 X바가 20이고요. S가 5라는 뜻이네요. 그쵸? 우리 방금 풀었던 예제와 비슷한 문제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95%의 신뢰도를 가지고선 평균을 추정을 했더니 그 신뢰 구간이 얘가 된대요. 우리 그 신뢰 구간이 어떤 거였는데 X바 마이너스 1.96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0.47550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요. 2배를 해주면 되죠. 해서 1.96 곱하기 n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5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를 해주게 되면 얘가 될 거예요. 얘가 요런 구간을 갖죠. 1.96에 루트 n분의 5가 0.95인데 방금 한 이 x바가 얼마다? 20이다가 나와요. 그쵸? 얘가 지금 뭐로써 얘와 같대요. 즉 얘가 얼마여야 된다? 19.02가 나와야 돼. 20-1.96 루트 n분의 5가 19.02가 나와야 된다. 뭐 구하라? n 구하라. 해서 루트 n을 정리해주면 10이 나와서 n은 100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n이 10이 나왔으면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n 구했어. 그럼 얘가 이제 얼마야 되니까 a여야겠네요. n 구했나 20 플러스 1.96에 n 대신에 10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20.98이 나온다. a 값은 20.98이 나서 n 플러스 a 값은 120.98이 나온다.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표본을 지금 첫 번째 뽑은 표본과 두 번째 뽑은 표본의 차이가 크기가 달라요. 표본의 크기가 다르게 접근을 했네요. 그러면 차근차근 써볼게요. 오케이. 모집단에서는 얘를 따르네요. 모집단에 대해서는 얘를 따른다. 오케이. 그럴 때 나는 100개들이 표본을 뽑았더니 그 X바가 스몰 x1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얘 마이너스 1.96 얘는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 값이 A 값이 나와야 되고 X바에서 플러스 1.96의 10분의 시그마가 얼마? B가 나와야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n이 400일 때는요. n이 400일 때 표본 평균은 스몰 x2예요. 실제 값이 x2이고, 그쵸? 이번엔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요거 나와서 있으니까 2.58 20분의 루트 400이니까 요거 한번 쓸까요? 루트 400분의 시그마 똑같은 모집단에서 온 시그마여야 해요. 얘가 무엇을 평균에서 요거니까 C값이 되겠고 x2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400분의 시그마가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무엇을 활용하겠다? 얘네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야. 얘네들을 활용을 하면 B A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주어진 게 A와 C가 먼저 같대요. A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얘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더 주어졌냐면 얘가 더 주어졌어요. 그 뜻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라는 뜻이네요. 즉 x1바에서 x2바를 빼준 게 무엇에 시그마로 묶어주게 되면 1.96 곱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2.58 곱하기 20분의 1의 값이 된다. 시그마 구하라는 문제. 왜? 얘가 뭘로 주어졌기 때문에 1.34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는 여러분이 착착 정리해주면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시그마가 이제 구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지금 b-a 즉 a 값은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는 없는데 b-a를 구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라는 거예요. b에서 a를 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데 x바 너 몰라도 돼 라는 이야기. 한번 써볼게요. b는 얘잖아. b는 얘고요. b는 얘고요. a는요. a는 얘예요. 얘를 뭐 하래요? 빼래요. 빼면 뭐가 없어지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의 형태가 플러스가 돼서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를 구하는데 시그마 구했잖아. 얼마로? 20으로 해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20이 되어서 얼마가 나오나요, 선생님들? 7.84가 나온다라는 거죠.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개념만 명확히 알고 그것을 혼돈하지만 않으면 문제를 틀리진 않아요. 오히려 문장의 길수록 감사한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까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과서 문제와 부교재 끝까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